다자이 오사무의 체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 자식보다 부모가 더 중하다고 여기고 싶다. 자식을 위해서 라는 고지식한 도덕선생 같은 말을 신통하게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사실 자식보다는 부모가 더 나약하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그렇다. 내가 노인이 되면 자식에게 도움받고 의지하겠다는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속셈을 가져본 적도 없으련만 이 집 부모는 늘 자식들의 눈치만 살피며 산다.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 집 아이들은 다들 아직 어리다. 큰딸은 7살, 장남은 4살, 둘째 딸은 1살이다. 그래도 벌써 저마다 부모를 압도하려 든다. 그런 가운데 아빠와 엄마는 자식들의 하인을 자처하듯 떠받들어준다. 어느 여름날 가족 모두가 한평 반만한 방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한 대혼란 속에서 저녁을 먹는 탓인지 아빠는 연신 얼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투덜거렸다. 밥을 먹으며 비지땀 흘리는 건 상스러운 일이라고 야나기다루에 있긴 해도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원. 아무리 품위를 지키려는 아빠라도 땀을 흘릴 수밖에. 엄마는 1살배기 둘째 딸에게 젖을 물린 채 남편과 큰딸과 장남의 밥 시중을 들어주랴. 자식들이 흘린 음식 찌꺼기를 줍고 닦아주랴. 흘러내리는 코를 풀어주랴.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며 대꾸한다. 당신은 땀이 코에 제일 많이 나나 봐요. 연신 코를 닦으시는 걸 보니?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응수한다. 그러는 당신은 어딘데? 사타구니야? 아유, 고상도 하셔라. 아니, 그게 여보, 다 의학적인 얘기야. 고상이고 뭐고 관계없다고. 엄마는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난 말이에요. 이 젖과 젖 사이에 눈물의 골짜기. 라며 말을 맺지 못한다. 눈물의 골짜기. 남편은 입을 다물고 식사만 계속했다. 나는 집에 있으면 늘 농담을 던진다. 그야말로 마음속에는 고민거리가 많은 까닭에 겉으로는 쾌락을 가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나 할까? 아니,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마음이 아무리 아프든 몸이 아무리 괴롭든 거의 필사적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그래서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녹초가 되어 나는 돈, 도덕, 자살을 생각한다. 아니,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다.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슬플 때 도리어 가볍고 즐거운 얘기를 지어내려고 노력한다. 하긴, 나 자신은 아주 바람직한 봉사를 한다는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다자이라는 작가가 요즘 경박해졌다느니 재미만으로 독자를 붙잡으려 한다느니 너무 안이하다느니 나를 깎아내린다. 인간이 인간에게 봉사한다는 게 나쁜 걸까? 점잔을 빼며 좀처럼 웃지 않는 게 좋은 걸까? 다시 말해서 나는 심각하고 썰렁하며 멋쩍은 일을 못 견디는 것이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늘 농담을 늘어놓음으로써 그것도 살얼음을 밟는 심정으로 농담을 늘어놓음으로써 일부 독자나 비평가들의 상상과는 반대로 내 방의 다다미는 새 것에다 책상은 잘 정돈돼 있고 부부끼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일도 없거니와 나가겠어요 같은 난폭한 언쟁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며 아빠도 엄마도 남 못지않게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구김살 없이 잘 따른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외견상 그럴 뿐 엄마의 가슴을 헤쳐보면 눈물의 골짜기, 잠자리에서 흘리는 아빠의 식은땀도 점점 많아져서 부부는 서로 상대 고통을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빠가 농담을 하면 엄마는 웃는다. 그러나 그때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을 아내한테 들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농담으로 받아넘기려고 애썼지만 순간적으로 재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잠자코 있는데 점점 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말재간 좋던 아빠도 마침내 진지하게 누구든 사람을 써요. 아무래도 그래야만 할 것 같군 그래. 하고 엄마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가 셋. 아빠는 집안일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능하다. 자고 난 이부자리조차 개는 법이 없다. 오직 그저 실없는 농담만 툭툭 던지고 난다. 배급이니 등록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도 통 모른다. 그야말로 여관 생활이라도 하는 사람 같다. 손님이 방문하면 접대하고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작업실로 가면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원고하며 늘 법석을 떨지만 원고도 하루에 고작 두세 장 쓰는 게 다다. 그런 다음에는 술. 과음하고 난 뒤에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헬쑥해져서 드러눕는다. 심지어 여기저기 젊은 여자친구도 둔 모양이다. 자식들, 7살 난 큰딸도 올봄에 태어난 둘째 딸도 툭하면 감기에 걸리지만 그만저만하다. 그러나 4살짜리 장남은 비썩 말라 아직 서질 못한다. 말도 다라고만 할 뿐 한마디도 못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다. 기어다니면서 똥오줌도 못 가린다. 그러면서도 밥은 또 많이 먹는다. 하지만 전혀 자라지를 않아 몸은 작고 여위었으며 머리숱도 적다. 아빠도 엄마도 장남에 대해 서로 깊게 얘기하길 꺼린다. 백치, 벙어리, 혹여 그런 단어를 입에 올려 긍정해버리는 게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난다. 아빠는 발작적으로 이 아이를 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 되고 난다. 언어 장애인인 차남을 끔찍하게 죽이다. 모일 정오를 지난 시각에 모구, 모초, 모번지, 모 가게의 53세 모 씨는 자택의 작은 방에서 차남 18세 모군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쳐 살해하고 자신은 가위로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으나 목숨만은 건져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위독하다. 모 씨네는 최근 자녀 22세 모양이 결혼하여 대릴 사위를 맞이했으나 차남이 모자란 데다 언어장애가 있어 딸을 아끼는 나머지 벌어진 일. 이런 신문기사도 나에게 화 술을 마시게 한다. 단지 발육이 늦어지는 것뿐이라면 이 장남이 조만간 급성장하여 부모의 걱정을 분개하면서 비웃어줄 날이 온다면 부부는 친척에게도 지인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빌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양 장남과 장난을 치며 시시덕거린다. 엄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테지만 아빠 역시
그에 못지않다. 본래부터 많이 쓰는 소설가가 아니었다.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으로 끌려나가 횡설수설 글을 쓰는 것이다. 글쓰기가 괴로워서 화 술에 구원을 요청한다. 화 술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치밀어 오르는 울화 때문에 마시는 술을 말한다. 언제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화술 같은 건 마시지 않는다. 여자 중에 술꾼이 적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나는 논쟁에서 이긴 예가 없다. 번번이 지고 만다. 상대방의 굽히지 않는 확신, 도를 넘는 자기긍정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한다. 그러나 차근차근 돌이켜보면 상대방의 강한 아집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확신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 언변에서 밀린 주제에 또다시 물고 늘어지기도 참담할 뿐더러 나에게 언쟁이란 치고받는 싸움과 마찬가지로 꼴보기 싫다는 증오심이 오래도록 남기 마련이어서 분을 못 이기면서도 웃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런저런 궁리 끝에 화 술을 찾는 것이다. 명확히 밝혀두겠다. 이리저리 애두르며 장황하게 써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은 부부싸움 이야기다. 눈물의 골짜기. 그게 도화선이었다. 이 부부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거친 행동은 물론 상스러운 욕 한 번 한 적이 없는 무척이나 순한 한 쌍이나 그런 만큼 일촉즉발의 위험에 떨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양쪽 다 무언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증거를 모으기라도 하는 듯한 위험. 패 한 장을 힐끗 보고는 엎어놓고 또 패 한 장을 흘끗 보고는 엎어놓았다가 느닷없이 자, 다 됐습니다 하고 패를 가지런히 눈앞에 펼쳐놓을 듯한 위험. 그럴 위험 때문에 부부가 서로 제 주장을 펴지 못하고 산다고도 볼 수 있다. 아내 쪽은 몰라도 남편 쪽은 털면 털수록 얼마든지 먼지가 나올 것 같은 남자다. 눈물의 골짜기. 남편은 그 말을 고깝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말다툼은 하기 싫었다. 침묵했다. 당신은 나 들으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며 그렇게 말했겠지만 울고 있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야. 나 역시 당신 못지않게 애들 생각을 하고 산다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한밤중에 아이의 기침소리가 이상하기만 해도 눈이 번쩍 떠져 안절부절 못한단 말이야.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당신이나 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 하지만 거기까지는 도저히 내 손이 미치질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나의 한계라고. 나도 몹쓸 놈이 아니란 말이야. 처자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놓고 나 몰라라 할 만큼 나 두꺼운 인간도 아니고. 나라고 배급이나 등록 같은 일을 모르겠어? 제대로 할 겨를이 없을 따름이지. 아빠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으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자신도 없었거니와 잘못 꺼냈다가는 엄마한테 반격당해 끽소리도 못할 것 같아서 누구든 사람을 써요라고 그것도 혼잣말 하듯이 겨우 의견을 냈을 뿐이다. 엄마도 말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하려는 말에는 언제나 쌀쌀맞은 자신감이 있다. 이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여자나 되게 그런 편이지만. 근데 와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아서. 찾아보면 있을걸. 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내가 사람을 잘 못 부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빠는 또 입을 다물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입은 다물었다. 아, 아무라도 사람을 하나 두면 좋겠다. 엄마가 막내를 들쳐업고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면 아빠는 남은 두 아이를 돌봐야 한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이 날마다 10사람 정도는 꼭 있다. 작업실에 가야 하는데. 지금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할 원고가 있거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집안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크다. 오늘 저녁엔 여동생네 집 갔다 오려고 했는데요. 그 일도 나는 알고 있었다. 처제는 중태였다. 그러나 아내가 병문안을 가면 나는 아이들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둬서. 나는 말을 하려다 말았다. 행여 처가 식구들 얘기를 꺼냈다간 두 사람 사이가 몹시 거북해지기 때문이다.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리저리 쇠사슬이 얽혀 있어서 조금이라도 움직거리면 피가 난다. 나는 잠자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원고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기모노 소매 속에 쑤셔 넣고 원고지와 사전을 까만 보자기에 싸들고서 바람처럼 호련히 밖으로 나간다. 이제 일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자살 생각만 한다. 그리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직행한다. 어서 오세요. 술 좀 줘. 오늘은 또 아주 이쁜 줄무늬 기모노를. 보기 괜찮죠?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오늘 부부싸움을 했더니 울적해 죽겠어. 실컷 마실 거야. 오늘 밤은 자고 갈 줄 알아. 자고 말고. 자식보다 부모가 중하다고 생각하고 싶다. 자식보다도 그 부모가 더 나약한 것이다. 체리가 나왔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호사스러운 음식은 먹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체리 같은 건 본 적도 없을지 모른다. 사다 주면 좋아하겠지. 아빠가 사들고 가면 좋아하겠지. 꼭지를 실로 엮어서 목에 걸어주면 체리는 산호 목걸이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아빠는 큰 접시에 수북이 담긴 체리를 마시라곤 없는 양 입에 넣었다가는 씨를 뱉고 입에 넣었다가는 씨를 뱉고 입에 넣었다가는 씨를 뱉고 그러면서 허세 부리듯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은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중하지. 암.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민선홍 저자 다자이 오사무 번역 유은경 올제가 출시하는 모든 오디오북의 저작권은 올제에게 포함돼 있으며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